그가 날 무시한 모든 순간 나는 복수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6살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업무 환경 속에서 한때 모바일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 24살 때 그녀는 직장 상사인 안태훈을 만났다. 태훈은 서연보다 3살 많았고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멘토였다. 서연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태훈과 자주 저녁을 함께하며 가까워졌다.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그녀에게 태훈과의 결혼은 꿈만 같았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의 삶은 점점 어두워졌다. 태훈은 언제나 집안일에만 집중하라며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길 강요했고 임신한 몸으로도 무자비하게 그녀를 다그쳤다. 서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무시하며 모욕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날 밤 태훈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그 얼굴은 굳어지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혼자 키워. 난 원하지 않아. 그의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태훈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편리한 결혼 생활뿐이었다. 며칠 후 태훈은 그녀가 아플 때조차 집안일을 강요하며 그녀를 무시했다. 임신 말기, 몸이 힘든 그녀에게 그는 냉정했고 결국 그녀의 요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괴물 같은 배를 가진 여자는 필요 없어. 그 아이는 내가 키워. 그의 조롱과 경멸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분노와 굳은 결심을 심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 당신이 원한 거야? 서명해. 이에 태훈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받았지만 그녀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 서연은 태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그의 동료들에게서 정보를 캐냈다. 돈이 부족해 탐정 고용은 꿈도 못 꾸었지만 우연히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막대한 유산을 그녀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제서야 서연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몇 달이 지나 그녀는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와 함께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서연은 무시했다. 그러나 어느 날 태훈이 TV에 나오는 그녀를 보고 분노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너,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고? 그 돈반은 내 거야.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부모님이 준 선물이야. 내가 탐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지른 배신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태훈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을 되갚아줄 힘을 갖게 되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태훈이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가 다시 일어설 것임을 알게 될 터였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이서연은 차가운 겨울밤 자신을 찾아온 배신과 모욕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태훈과의 첫 만남은 따뜻했고 결혼은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태훈은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길 요구했고 임신 중에도 냉담했다. 서연은 매일 집안일과 태훈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자신이 점점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임신 소식을 차갑게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졌다. 서연은 태훈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이용당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는 울면서도 결심했다. 이 배신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서연의 복수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태훈의 행동을 감시하며 증거를 모았다.
태훈은 자신의 불륜을 철저히 숨겼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성공시켰고 막대한 유산을 그녀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소식은 서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훈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서연은 곧 집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부유한 집안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태훈은 분노에 차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뿐이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놓았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훈이 감히 예상치 못한 냉정하고 치밀한 그녀의 계획은 곧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남아 있었다. 추운 겨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서연은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고 신뢰했던 안태훈에게서 받은 배신과 모욕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태훈은 그녀가 임신했음에도 무관심했고 그녀의 요리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조롱했다.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워. 그가 던진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날 밤 그녀는 태훈의 셔츠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편리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곧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태훈의 불륜을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동료들에게 정보를 모으며 증거를 수집했다. 돈이 부족해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직접 증거를 모으며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사실은 서연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태훈과의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단호히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태훈은 분노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너 재산이 그렇게 많다면서. 반은 내 거야. 태훈의 욕심과 분노에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부모님이 준 선물이며 당신이 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차갑고도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태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복수만이 남은 그녀의 길, 그 끝은 곧 다가올 것이다. 이서연은 그날 밤 자신을 향한 모욕과 배신의 무게를 가슴 깊이 느꼈다. 태훈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임신 사실을 듣고 무심하게 혼자 키워라 라고 말한 순간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태훈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닌 권력과 지배만을 원했다. 그의 셔츠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은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했다. 서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는 곧 복수의 불꽃이 되었다. 그녀는 태훈의 불륜을 밝혀내기 위해 매일 증거를 모았다. 그의 휴대폰과 주변 사람들을 감시했으나 철저한 그의 행동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가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유산 소식은 서연에게 자유와 권력을 의미했다. 그녀는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훈은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부유한 배경이 TV 프로그램에 공개되자 태훈은 분노하며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연은 차분히 거절하며 그가 저지른 배신을 일깨웠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태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복수의 길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이서연은 임신 말기에 접어들면서 태훈의 냉대와 조롱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 들어온 태훈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듣고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혼자 키워.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가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한 모텔 영수증이었다. 태훈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서연은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태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의 스마트폰과 주변 사람들을 감시했다. 돈이 없어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가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식은 서연에게 절망 속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태훈에게서 벗어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그러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부유한 집안이 공개되자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가 저지른 배신을 폭로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고 그녀는 냉철한 계획으로 태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하던 이서연은 태훈의 모욕적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저녁, 태훈은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괴물 같은 배를 가진 여자는 필요 없어. 그 아이는 내가 혼자 키워. 그의 잔인한 말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훈의 셔츠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태훈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찾았다. 아버지로부터 유산 소식을 듣고 서연은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그러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부유한 집안이 공개되자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가 저지른 배신을 폭로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고 그녀는 냉철하고 치밀하게 태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이서연은 태훈의 배신과 무시에 상처받았다. 태훈은 그녀가 임신했음에도 집안일만 강요했고 그녀의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조롱했다.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은 그의 불륜을 확증했다. 서연은 깊은 절망 속에서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태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없어 탐정도 고용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증거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그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서연은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러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부유한 집안이 공개되자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배신을 폭로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고 서연은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태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임신 말기의 이서연은 태훈의 무관심과 조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어느 날 저녁, 태훈은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괴물 같은 배를 가진 여자는 필요 없어.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태훈의 셔츠에서 발견한 모텔 영수증은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했다. 서연은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힘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어느 날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배신을 폭로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서연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서연은 태훈의 무시와 배신에 굴복하지 않았다.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강요당하고 그녀의 요리를 모욕당했으며 태훈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 소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 태훈에게 던져주었고 태훈은 분노했지만 서연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어느 날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가 저지른 배신을 폭로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고 서연은 차갑고 치밀하게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서연은 임신 말기에 이르러 태훈의 조롱과 무시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의 술 취한 밤과 냉담한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태훈의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한 모텔 영수증은 그의 불륜을 확증했다. 서연은 복수를 결심했고 그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태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어느 날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배신을 폭로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서연은 반드시 태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서연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안태훈에게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신 중에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으며 태훈의 불륜 증거를 모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은 그녀에게 자유와 힘을 선사했다. 그녀는 태훈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태훈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훈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어느 날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태훈은 분노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연은 침착하게 그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가 저지른 배신을 폭로했다. 복수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태훈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곧 드러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이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24살 때부터 다니던 모바일 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꿈꿨다. 그곳에서 만난 상사 안태훈은 처음엔 다정다감했고 그녀에게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서연은 태훈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에 빠져들었다.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달콤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화려했고 서연은 모든 게 완벽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결혼 후 태훈은 서연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라고 강요했다. 태훈은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되었고 태훈은 점점 냉정해졌다. 서연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태훈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임신 초기부터 몸은 점점 힘들어졌고 태훈은 그런 그녀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주 쓰러질 듯 했지만 태훈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집안일은 내 몫이다. 그의 말은 차갑고 가혹했다. 서연은 점점 자신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서연은 심한 몸살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태훈이 방에 들어와 무심하게 말했다. 왜 누워만 있어? 밥이라도 좀 해. 서연은 약한 목소리로 몸이 아파서 라고 대답했지만 태훈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담요를 걷어내며 무례하게 재촉했다. 서연은 억지로 일어나 밥을 준비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다. 그때부터 태훈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는 무관심했고 때로는 냉소적인 말을 던지며 그녀를 조롱했다. 서연은 태훈에게서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태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태훈의 냉담한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고 그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태훈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그의 모습이 그녀의 의심을 부추겼다. 그는 그녀에게 늘 무심했고 임신한 몸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태훈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를 숨기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의심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직접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그날 밤 태훈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태훈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아이,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키워.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그날 이후 서연은 태훈의 행동에 더욱 예민해졌다.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우연히 나온 영수증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 영수증은 분명 모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녀는 곧 현실을 직시했다. 태훈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었다. 서연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그 영수증을 꼭 쥐었다. 그녀는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배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훈이 자신을 이용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이유가 궁금했다.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훈에게 당한 모욕과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반드시 그에게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할 것이다. 복수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다. 그날 저녁 태훈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이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요동쳤다.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태훈의 눈빛은 차갑고 무관심했다. 너 임신했어. 그는 비꼬듯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얼굴에 깊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 아이, 내가 알아서 키워. 난 관심 없어. 그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그 순간 그녀는 태훈의 셔츠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모텔 영수증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무너졌다. 태훈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훈은 그녀의 고통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그 좌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태훈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배신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복수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저기
당신이 원한 거야. 서명해주라고 말했다. 태훈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며 이게 뭐야, 갑자기, 라며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내게 상처를 준 거야? 이제는 내가 당신을 떠날 차례.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태훈은 그 결심 앞에 무기력했다. 이 순간 서연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서연이 이혼 서류를 태훈에게 내미는 순간 방 안은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찼다. 태훈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원한 거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훈은 서류를 낚아채며 붉어진 얼굴로 사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다. 잘 봐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태훈의 분노가 폭발하려는 찰나 서연은 문을 닫고 방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차가운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서연은 고통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생겨났다. 그녀는 태훈에게서 받은 모욕과 무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태훈이 자신을 배신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와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태훈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다녔고 연락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말과 태훈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서연은 혼자 방 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훈에게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이 아직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말과 무시, 그리고 불륜을 증명하는 영수증까지 발견한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심이 자라났다. 나는 반드시 그에게 복수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해지려 애썼다. 눈물 대신 분노를 선택했고 슬픔 대신 결의를 다졌다. 태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용했는데 나는 그저 당하기만 할 수 없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불꽃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태훈의 약점을 찾고 그의 삶을 흔들어 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태훈은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했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연락을 조심했다. 방도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서연은 절망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태훈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고 동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내면은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녀는 반드시 태훈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어떤 고난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연락해온 아버지였다. 평소 사업에 몰두해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잘 지내니? 사실 내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캐나다에서의 사업 상황과 함께 최근 회사의 지분 일부를 서연에게 상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힘들겠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원한다면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지원과 유산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처럼 다가왔다.
이 소식은 서연의 마음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태훈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얻은 것이다. 그녀는 단호하게 마음먹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그에게 반드시 똑같은 상처를 입힐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며 태훈의 불륜과 배신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냉철한 계산과 뜨거운 복수심이 공존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채워졌다.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권력과 자원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났다. 이 힘을 바탕으로 태훈에게 복수를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훈의 회사 동료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그의 불륜 상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오랜 시간 은밀히 모아온 증거들이 서연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태훈이 불륜을 저지른 모텔의 거래 내역, 그와 그의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회사 내에서 태훈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내연녀를 특별 대우하는 정황까지. 이 모든 증거는 태훈의 위선을 폭로할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서연은 태훈에게서 받은 모욕과 배신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냉철하게 증거를 정리하며 태훈이 감히 자신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렸다. 서연의 마음속에선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고 그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정보와 힘은 태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마지막 준비를 마치며 태훈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복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의 복수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녀가 모은 증거들은 태훈의 위선을 완벽하게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훈이 회사 내에서 불륜 상대에게 특혜를 주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정황은 충격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배신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서연은 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태훈은 아직도 자신이 무너지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얕잡아보고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법적 조치부터 언론 공개까지 그녀의 계획은 냉철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태훈이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던 그녀가 오히려 태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복수의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고 태훈의 몰락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폭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태훈의 사무실 앞에 섰다. 손에는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이혼 서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에 대한 뜨거운 불꽃이 요동쳤다. 태훈이 돌아오는 순간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태훈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하려는 거야? 내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권력에 익숙했던 그의 태도는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의 불륜, 회사 내 부당한 특혜, 그리고 나를 무시한 모든 순간들. 모두 증거로 남았어요. 이 자료들은 이미 법적 절차와 언론에 전달됐어요. 태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요하게 이어갔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모욕과 배신, 이제는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아기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괜찮아, 우리 아기야. 엄마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거야. 복수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서연은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